안녕하세요. 대전의 입시책의 짐스입니다. 최근 얼리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 예년과 비교를 해서 얼리 전형에 많이 합격을 해서 저희도 부모님들도 일찍이 기뻐하시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혹 얼리 전형에 일찍이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에라도 아직 더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깨달으시고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매년 느끼는 바지만 결과를 살펴보다 보면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는지 아리송한 경우가 많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더욱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 중에서도 분명 우리 아이보다도 성적이 좋지 않은데 그 학생은 합격을 하고 우리 아이는 떨어졌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듣다 보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런 결과가 나온 건지 답답하고 억울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하죠. 따라서 오늘은요,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지원자들의 원서에서 합격자들을 찾기 위해서 보는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자주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대학들은 홀리스틱 프로세스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지원 학생들의 원서를 평가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홀리스틱 프로세스 방식은 학생을 판단하는 기준을 크게 아카데믹 팩터와 non 아카데믹 팩터로 분류해서 평가를 하는데 아카데믹 팩터에는 그 수업, 그러니까 커리큘럼의 난이도, 그 다음에 GPA, 등수라고 말하는 클래스 랭크, 에세이, 테스트 스코어 등이 포함이 되고요. non 아카데믹 팩터에는 엑스트라 커리큘러, 추천서, 학교에 대한 관심도, 학생의 재능 등이 포함이 되죠. 대학들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이른바 홀리스틱 프로세스라는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에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각 대학별로 각각의 요소 중에서 어떤 부분에 더욱 비중을 두고 판단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시고 전략을 짜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입시 사정관들이 합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원서에서 보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면 합격에 유리한 원서를 작성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명확한 관심 분야가 있느냐라는 거죠.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 미국 대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을 종종 뵐 수가 있는데요. 아마도 요즘에는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에 보다 손쉽게 접할 수 있으셔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입시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단편적인 결과만 가지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말에 움직일 경우에는요, 더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되죠. 명문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음악, 미술, 체육 등 한 가지씩은 꼭 해야 된다라든가 AP는 10몇 개 이상은 필수로 들어야 한다라든가 대학이나 연구소에서의 인턴 활동은 필수다, 유명 대회 같은 데 참여를 해서 상을 타거나 학술지에 논문을 내야 한다, 또는 이러한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상 갖추어야 IB 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활동 중에 채우지 못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돈과 시간을 쓰며 전전긍긍을 하시는 그러한 학부모님들도 여러 배웠습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재다능한 학생들만이 명문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다재다능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며 그러한 학생들이 입시에 불리한 것은 더욱더 아니죠. 문제는 다재다능한 게 아니라 특출난 분야 없이 그저 이것저것 흉내만 내는 정도에 그치는 게 문제겠죠. 대학들은 모든 분야에서 유능한 학생을 찾는다라기보다는요, 본인 대학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로 골고루 채워진 대학이길 원하고 있고요.
자기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모든 분야에 능통한 학생이 되기를 원한다라기보다는 최소한 각자의 분야에서는 정통한 전문가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 자신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이유에서요,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지원 학생들이 교과 과정 또는 학교 내 외부 클럽 활동, 지역 봉사 활동 등에서 진정으로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추구하는 분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들에 합격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수학과 과목에 있어서 AP와 같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을 수강을 하는 게 맞겠고요. 지역 단위 또는 전국 단위의 과학 경시대회 등에 출전하는 등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링과 관련이 적은 활동, 음악이나 미술 또는 단순한 환경 보호와 같은 봉사 활동이라 할지라도 이왕이면 엔지니어링과 연결된 활동으로도 추구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장래 컴퓨터 엔지니어링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이 음악 재능이 있고 이와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합주 연습이나 발표 등의 기존 음악 동아리 활동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겠지만요. 작곡 관련 컴퓨터 앱을 만든다든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음악을 기존 연주와 접목시킨다던가 하는 그런 시도는요, 학생의 관심 분야에 대한 명확성과 더불어서 다른 분야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그런 창의성을 어필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런 연관도 되지도 않는 활동을 다양성을 위해서 이것저것 1, 2년 하다가 그만두는 등의 활동은요, 입시 사정관들로 하여금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하게 될 거고요. 오히려 앞으로의 대학에서의 학습 목표나 계획이 전혀 없는 학생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학업 성취도를 말할 수 있겠죠. 학업 성취도, 다시 말하면 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을 진학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성적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스스로가 고등학교 때 받은 GPA나 SAT 등과 같은 시험 성적으로 본인들이 지원 가능한 대학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기 때문에 마치 성적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절대적인 요소로 보이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성적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점은요, 시험 점수나 GPA가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상의 결과만으로는 입학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단순히 숫자로 나온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잘 수행해 나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9학년 때서부터 시작된 학습 과정이 매년 더 어렵고 심화된 과정으로 옮겨졌는지, 그리고 그런 수업을 잘 수강하고 좋은 결과를 얻었는가에 대한 전체 과정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듯 점차적으로 어려워지는 학습 과정을 잘 수행하는 학생들일수록 대학에서의 힘든 과정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따라서 단순히 좋은 점수만을 얻기 위한 방식보다는 이러한 대학들의 선발 기준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의 관심 분야에 대한 명확한 선택과 이와 관련된 난이도 높은 코스들, 그리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좋은 성적들은요, 명문대학들이 학생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밖에 대학들은 또 어떤 부분을 보고 싶어 할까요? 사실 성적이나 그동안의 수강 코스, 활동 등은 매우 중요하지만요, 학생으로서의 측면만을 보여주게 되죠. 대학은 한 인간으로서 그 학생이 누구인지, 그 학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맥락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학생들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나 서포먼탈 에세이, 그리고 학교에 대한 관심 표명 등을 통해서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학교에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퍼스널 스테이먼트 같은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는요, 지원서의 다른 곳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정보를 밝히는 것이 더욱 인상적인 에세이와 원서를 만드는 방법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원서에 나와 있는 활동이나 대회에 관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려져 있는 그 대회의 결과 같은 것보다는 도전을 해야만 했던 특수한 이유나 동기에 대해서 쓰시거나요. 또는 일부 가족과의 특별한 관계가 학생의 장래 목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원서에 따로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학생의 삶의 일부나 환경, 생각이나 성격 등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은요, 지원자들을 단순히 교실에서의 학생의 모습으로만이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 다양한 측면을 보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서에서 합격 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는데요. 원서를 준비할 때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은요, 합격을 보장해주는 어떠한 절대적인 요소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SAT를 만점을 맞는다고 해도 또 전교 1등을 하고 발렉토리안에 뽑혔다 하더라도요, 어떤 특정한 대학에 반드시 합격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대학 준비 계획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대학의 입학 기준과 그 대학 입학 사정관들이 지원서에서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무엇에 중심을 두고 준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자신의 열정이 이끄시는 활동을 하십시오. 그 열정이 여러분을 원하는 대학으로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입시 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